당신은 평생 돈 때문에 고민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97%의 사람들은 모르는 3%의 부자들만 알고 실천하는 부의 원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급여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대신 밤에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동으로 수입이 창출되는 시스템을, 1년에 버는 돈을 단 한 달 만에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현실이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통해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부의 원리는 당신의 현재 상황, 나이,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여러분의 경제적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찰력과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원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부의 세계로 뛰어들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부자와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마인드셋, 즉 부유한 마음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며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부의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일반인들이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들은 믿는 대로 보인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쟁이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기 위해 일하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대신 돈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수동소득, 즉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빈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과 제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돈이 부족하다는 것, 기회가 없다는 것,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반면 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풍요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결핍보다는 기회를 봅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며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행동에 옮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어도 몇 년 안에 모든 돈을 잃는 사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빈곤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도 금방 회복하는 것은 부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지갑에 있는 종이? 은행 계좌의 숫자?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돈이 그 이상의 거심을 합니다. 돈은 사실 아이디어입니다. 돈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입니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부의 기본 원리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종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자유의 수단으로 봅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공의 척도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러나 부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부자들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판매합니다. 즉, 직장에 가서 8시간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소득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시간의 제약을 극복합니다. 그들은 레버리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시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동일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활동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파레토의 법칙 또는 80-20 법칙이라고 합니다. 20%의 활동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성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어떤 교육을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느냐입니다.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는 한때 아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지하철역 화장실과 노숙자 쉼터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싱글 대디로서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주식 중개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언제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노숙자 쉼터에서 지낼 때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크리스는 딘 위터라는 투자회사의 무급 인턴십을 얻었고 그곳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정규직 증권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베어 스턴스 회사에서 일하며 성공했고 결국에는 가드너 리치라는 자신의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그의 순자산은 약 7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성공은 단순히 결정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공하기로 부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 후에는 크리스 가드너처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그것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떠벌림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수동소득은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입니다. 수동소득이란 여러분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수동소득을 통해 여러분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동소득의 핵심은 한 번 일하고 여러 번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소득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의 형태로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둘째, 비즈니스 시스템입니다. 자동화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분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지적 재산권입니다. 책, 음악, 소프트웨어, 특허 등의 지적 재산을 만들어 로열티 수입을 얻는 방법입니다. 넷째, 디지털 제품입니다.
온라인 강좌, 전자책, 앱 등의 디지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 비용 없이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동 소득을 구축하는 것은 처음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은 적은 노력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동 소득의 진정한 힘은 여러 개의 수동 소득원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대개 5개 이상의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면 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재정관리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저축 우선의 원칙입니다. 부자들은 소득의 일정 비율, 보통 20% 이상을 반드시 저축합니다. 그들은 소득에서 저축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라고 합니다. 둘째, 분수에 맞는 소비입니다. 부자들은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게 소비하며 과시적 소비보다는 자산 구축에 집중합니다. 셋째, 다양한 수입원 구축입니다. 부자들은 한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재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넷째, 부채 관리입니다. 부자들은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합니다. 자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부채는 좋은 부채로, 소비를 위한 부채는 나쁜 부채로 봅니다. 다섯째,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투자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부자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부의 구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복리의 힘을 활용합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입니다. 부자들은 몇 가지 주요 투자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째,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사업체, 귀금속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분야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리의 힘 활용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복리의 놀라운 힘을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복리란 이자가 원금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적용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자산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넷째,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워렌 버핏과 같은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본질적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자산을 찾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 경영진의 능력,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합니다. 다섯째, 현금 흐름 중시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투자 결정을 할 때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의 경우 매달 임대료 수입과 같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선호합니다. 부의 마인드셋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길러집니다. 부의 마인드셋을 기르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부자이다. 나는 풍요롭다. 돈은 내게 쉽게 흘러온다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세요.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들의 마인드셋과 습관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전이됩니다. 셋째, 독서와 학습을 습관화하세요.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많은 책을 읽습니다. 특히 자기계발, 재테크, 비즈니스 관련 서적을 통해 지식을 쌓으세요. 넷째, 목표 설정과 시각화를 실천하세요.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시각화하세요. 다섯째, 감사의 습관을 길러보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많은 풍요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옵니다. 부의 마인드셋을 기르기 위한 더 많은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말 대신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고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둘째, 목표 시각화입니다. 부유한 미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세요. 살게 될 집, 하게 될 일, 누리게 될 자유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셋째, 부자들과 교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면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의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으세요. 넷째,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재정, 투자, 비즈니스에 관한 지식을 끊임없이 향상시키세요. 책, 세미나,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학습하세요. 다섯째, 감사의 마음가지기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풍요로움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섯째, 부정적인 환경 피하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세요. 대신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환경을 만드세요. 일곱째, 행동으로 옮기기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행동이라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작은 성공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덟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계속 도전하세요. 아홉째,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터놓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건강한 태도입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그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과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부자들이 공유하는 4가지 돈의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받아들임의 철학입니다. 부자들은 시장의 흐름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실패도 겸허히 인정하며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부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감사의 철학입니다. 부자들은 현재 가진 것에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큰 부를 이루기 전에도 작은 성공과 발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는 더 큰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정서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셋째, 믿음의 철학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넷째, 베풀매 철학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나누고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많이 받는 방법임을 이해합니다. 베풀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 더 큰 부를 끌어당기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자 지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자 지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부자 지수는 순자산 곱하기 10 나누기 연령 곱하기 연간 총소득. 이 공식에서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연령은 현재 나이입니다. 연간 총소득은 세전 연간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30세의 사람이 연간 5천만 원을 벌고 순자산이 1억 원이라면 부자 지수는 1억 곱하기 10 나누기 30 곱하기 5천만, 즉 10억 나누기 15억은 0.67 또는 67%입니다. 부자 지수가 50% 이하라면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고 소득 관리가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50%라면 평균 수준의 지출과 소득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100%라면 잘하고 있는 편이며 무난한 지출과 소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0% 이상이라면 매우 잘하고 있으며 지출이 적고 소득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절약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화려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비를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모두 투자합니다. 둘째, 시간, 돈, 에너지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 중시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사회적 지위나 인정보다 경제적 독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넷째, 스스로 일군부입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를 일구었습니다. 다섯째, 자녀의 경제적 자립 유도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시장 기회에 대한 적극적 공략입니다. 백만장자들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일곱째, 자영업이나 전문직 종사입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문직에 종사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긴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고 긍정적 확언을 사용하며 시각화를 실천하고 부자들과 교류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며 저항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심리적 단계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가져다주는 자유, 기회, 안정, 선택의 폭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99%의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불평하며 일어나 출근하고 매달 급여를 기다리며 은퇴 후 겨우 생활할 만한 연금을 모으는 길이죠.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다른 쪽 길은 지금 이 영상에서 배운 부의 원리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고 수동 소득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죠.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시작하기 너무 어려워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세요. 크리스 가드너는 노숙자 쉼터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그의 비전을 거절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잭 마는 30개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다가 모두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알리바바를 일궈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들만 알고 있는 강력한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유한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부터 수동소득을 창출하고 현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며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까지. 이 모든 원리들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원리들 중 하나라도 당장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상상했던 그 부유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부자가 된다라고 선언해 보세요. 그 댓글이 여러분의 공개적인 선언이 되어 떠벌림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